이번 편은 정숙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수는 축구로 치면은 스트라이커가 2명이에요. 맞아요. 투톱 전략으로 정숙님, 옥수님 투 빌런이 앞에서 26기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정숙님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 교묘하게 남자들이 본인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정숙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행동인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영호님이랑 1대1로 얘기하면서 상철님은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경쟁자인 순자님과 영자님에게 영호님, 상철님 두 분한테는 내가 1순위여서 다대일 데이트하기 좀 부담된다. 나를 두고서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숙님을 분석하려면 이분 성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분은 약해 보이는 거, 작아 보이는 거, 힘없어 보이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죠. 상철님, 영호님은 나한테 빠졌다.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영자님하고 순자님한테 경고하는 거고요. 남출들한테도 본인이 다른 남자한테 얼마나 인기 많은지 어필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럼 착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숙님이야말로 남자분들이 다른 여출들한테 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몸으로 느꼈을 사람인데요. 애니어그램 8번 유형은 본능적으로 힘이 어디로 쏠리는지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기 때문에 지난해에서 현숙한테도 광수님한테 몰아가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본인 입으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다 이제 상철, 영호 모두 다른 여출들 만나러 가면 나는 어쩌냐 이러거든요. 그럼 자기 인기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도 저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유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약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인기가 많다라고 계속 자신을 강한 존재로 인식시키기 위해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거죠. 사실 이 유형들은 허세 빼놓으면 시체거든요. 자신을 최대한 부풀려서 남출들에게 멋지게 보이거나 혹은 여출들은 도망가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꼭 목도리 도마뱀 같네요. 위기 상황에서 목 주변에 커다란 목도리를 펼치고 몸을 곧게 세우며 입을 벌려 상대방이 두렵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사실 정숙님은 누구보다도 동물의 본능에 가깝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머리나 가슴이 아닌 본능이 중심이 되는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머릿속 자기 검열, 마음속의 감정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누구보다 본능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속이 빤히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목도리 도마뱀이 원래 그렇게 센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위험 상황이 있으면은 애들이 목을 확 부풀려가지고 몸을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숙님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본인을 사실보다 더 부풀리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저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게 되었을 때 본인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지 이런 건 생각 안 하나요? 모든 문제 상황은 조급함, 불안에서 오는데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불안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 불안을 누르거든요. 왜냐하면 불안의 근본 원인이 힘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커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미방분에서 정숙님이 상철님이랑 영호님 앞에서 주구장창 대학 입시 얘기 변호사 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목도리 도마뱀이 목도리를 펼치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네, 그렇죠. 이 유형들이 자기 성공담, 자기 영웅담 이거를 시간 구애 없이 쭉 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어요. 시간 구애 없이가 키포인트네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끝날 듯 끝나질 않아서 듣다가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여나 미담이나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게 나올 것인가 기대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자기 자랑 순도 100%로 꽉꽉 채워줍니다. 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힘이 센 사람이야. 이게 동물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전략이 생각보다 단순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웃음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순자님과 영자님을 자극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바보로 아냐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더 열의에 불타오르잖아요.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질에 안 넘어가고 의지를 다지는 두 분의 모습이 사이다였어요. 정숙님이 엄청 행동파란 말이에요. 영자님과 순자님 앞에서는 영호, 상철님 모두 본인에게 올 거라고 허세를 부렸지만 속마음은 엄청 쫄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부터 영호님과 상철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상철님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내내 밀착 마크를 해서 영자님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개인 철벽 방어를 하는 거죠. 나 짜장면 먹겠다 막 이러면서 이착한 상철님이 불쌍함을 느끼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내심 이 작전이 실패했으면 했는데 결국은 이 작전이 성공을 해서 상철님이 정숙님 선택을 하는 악수를 둡니다. 상철님이 순하고 착하신 성품이에요. 저는 상철님 취미가 봉사활동이라고 그러셨는데 봉사활동하는 마음으로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영호님은 능수능란하게 정숙님의 정치질을 깨버리죠.
이거 완전 사이다예요. 정숙님이 영호님한테 가서 상철이가 나한테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너도 분발해라 이런 식으로 정치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마침 말 잘했다. 너 사실 나한테 삼순이이고 나는 순자님이랑 현숙님 알아보려고. 정수가 잘 가, 바이바이 이런단 말이에요. 정숙님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우가 아니고 곰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우는 영호님이죠. 진짜 여우 눈에는 곰이 하는 행동이 처음부터 다 보였던 거죠. 그럼 한 줄 평해 볼게요. 어느 목도리 도마뱀의 슬픈 사랑 이야기.